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파일, 전원 정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점수를 깎아먹었다 이런 지적도 언론에서 나오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각이 된 것이 윤 전 총장의 대체제로서의 어떤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최재형 원장이 사퇴를 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수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최 원장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기직에 계신 분이 저희 거치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네,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언론에서 유력하게 나오는 것은 내일, 이르면 내일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사임을 하기도 전인데요. 대선주자 후보군에서는 이 깜짝 등장하더니 약진하는 모습, 슈퍼루키의 모습이라고도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데 지금 3.6%포인트 나왔습니다. 최 원장의 돌풍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야권 후보에서도 특정 후보를 그렇게까지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런 지지층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최재형 원장이 지금 사퇴를 하고 정치에 참여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좀 오만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이 8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이 지금 고위공직, 특히나 임명직이고 이 부분에서 임기가 보장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훨씬 더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관의 어떤 정책 중립성을 위해서 7월 달이 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3월 달 이때 이제 사퇴를 먼저 해서 그 기간 동안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출마를 선언한다. 그러면 감사원의 정책 중립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가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8개월 또는 7개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되는 그런 자리, 그렇게 가벼운 자리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출마를 선언하고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오만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출마를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선례가 돼서 자꾸 이렇게 대통령직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그냥 쉽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가면 이게 한국 정치에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 여쭤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여권 입장에서는 오만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권 입장에서도 그렇습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이 풍부해지는 게 바람직한 거기도 하지만요.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마를 한다면 충분히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고 납득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근데 왜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현직 이제 감사원장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갤럽 조사에서 할 때 주관식으로 했는데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일정 부분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건데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사실 정부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인큐베이터 정부도 아니고 계속 야권 주자들을 키워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정치를 하고 싶어 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네. 저희도 여기 K1이라 그러죠. 경기고 나오고 서울 법대 나온 전형적인 엘리트 법조인이고 올곧은 분인데 정치를 막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고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을 하다가 감사원장을 하면 사실 정부의 정책이 집행되고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광범위하게 공무원들 그 직무감찰이라든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네. 정부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무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와서 만약 출마를 한다면 결심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면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국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왜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해명하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민들에게 와닿는 얘기가 명분이 없다면 지지가 이어지진 않는 거죠. 국민들이 선택할 겁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봤다시피 좀 논란이 있을 부분인데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유인태 전 총장의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부친도 말린다고 하고 좀 아는 사람들은 아유 그건 정치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들 보던데 사람이 이제 보면 소위 그렇게 범생이는 그렇게 꼭 정치에 맞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뭐 고등학교 또 동문이고 그래서 지금은 또 주변에서들 막 부추기고 특히 또 정의와 의장이 아마 그동안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정의와 전 의장이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경기고등학교 71회 동문이 좀 이렇게 주축이 돼서 지지그룹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야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좌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이미 퍼지고 있거든요.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되고 실제로 사퇴 후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아직은 네. 미지수입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나 정무적 감각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어도 선거는 결국 후보 본인이 치르는 것이고요. 이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거티브 할 구석이 많지는 않지만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범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정치에 안 만든다는 건 맷집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판이 제가 직접 출마는 안 해봤지만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부풀리는 그런 일도 저도 요즘에 참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걸 견뎌내기 위해서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네. 이 하나의 어떤 생활뿐만이 아니라 한번 맞아도 보고 때려도 보는 그러한 맷집이 필요한 것인데 최재형 원장 이전까지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법관이나 고위 공무원으로서는 흠잡을 구석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없는 이야기도 만드는 정치판에 왔을 때 본인이 그걸 겪어낼, 견뎌낼 맷집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그래서 아직은 좀 잘 모르겠다. 성향으로 봤을 때는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만약 출마를 하신다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정치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권에 빠르게 돌아가는 대선 시기 저희가 짚어봤습니다.